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공기조화 기술을 선도하며 공조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온 기업이 있습니다. 높은 청정도로 작업 현장의 질을 높이고 균일한 온도와 습도 유지로 치밀한 공기질을 만들어내는 기술.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클린룸과 드라이룸 환경을 제공해온 기업. 신뢰와 책임 운영으로 다양한 기업 성장에 힘을 보내고 시대가 원하는 산업 현장을 만들어가는 기업. 산업 공조 설비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우리 지역 강소 기업을 만나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기업은 2013년에 창업해서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기업입니다. 게다가 소자금으로 시작해서 해마다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간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나 홀로 성장이 아닌 함께하는 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 디테일한 차이로 치밀한 공기질을 만들어내는 기업. 점점 더 궁금해지는 오늘의 기업을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입니다. 산업 공조 설비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차별화된 공조 기술력으로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고도화된 생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공조 기반의 클린룸 및 드라이룸을 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공기조화기와 제습기 제조하고 있습니다. 공기조화기와 제습기는 IoT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게끔 구축하고 있고 첨단 업종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서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 친환경 정책으로 2차 전지 산업이 떠오르면서 치밀한 공기조화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생산 현장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조화기와 산업용 제습기의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4차 산업이 대두되면서 첨단 업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크게는 제약, 2차 전지, 소재, 화학, 필름 그런 다양한 류의 산업들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저희 클린룸과 드라이룸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성장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앞선 안목도 중요한데요. 클린룸과 드라이룸의 환경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점점 늘면서 이곳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클린룸을 많이 쓰는 데는 식품회사, 그리고 옷을 만들거나 하는 제조회사, 특히 마스크 요즘 많이 쓰고 있죠. 마스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청정도를 유지해야지만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클린룸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주력 상품처럼 쓰고 있는 특수룸인데 예를 들자면 제약회사, 약품에 수분이 들어가거나 하면 굳거나 변색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이제 배터리 제조회사. 배터리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배터리 제조하는 물건에 제품에 수분이 들어가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으켜서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룸과 드라이룸 환경에 독보적인 설계 기술을 갖추고 다양한 기업에 공정에 납품되는 공조 장비들. 예, 여기 있는 이 장비는 터키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코팅용 건조 장치인데요. 여기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를 만들어서 약을 말려주는 장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단열 성능이 뛰어난 알루미늄 몰드바, 그리고 외부와 내부에 열을 차단시키는 패널, 그런 구조로 케이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이 코일은 1차 냉각하고 냉각된 공기를 다시 가열하여 해주는 스팀 코일, 그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은 공기 중에 있는 건조된 공기를 이 팬을 통해서 이송시켜서 코팅기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블로어입니다. 최말단에는 헤파 필터가 설치가 돼서 제약 건조 시에 이제 이물이라든지
불순물을 제거시켜서 이제 코팅 장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코팅용 건조 장치.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장치인 만큼 온도 유지와 수분 차단을 위한 세밀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특히 공기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온용 헤파 필터라는 설비인데요. 여기 이제 트랜지션을 통해서 공기를 모아주는 장치를 하고요. 이 헤파 필터에서 고온 저습의 공기를 이물질을 99.99 제거한 상태의 공기를 코팅기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헤파 필터의 성능은 0.5미크론 미세먼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먼지를 헤파 필터를 통과를 한 이후에는 1개나 거의 0개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먼지가 안 나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는 전달하고 먼지는 없애고. 왜냐하면 이제 제약은 뭐 먹는 약이다 보니까 다 그 약에 있어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인체에 이제 해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 제조 과정에서 뭐 GMP라든지 인증에 이제 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헤파 필터는 필수 장치입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곳의 공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제조업체 클린룸 시공 현장입니다. 공조 장비 제조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진행하며 사후 관리까지 책임져 주니 믿고 맡기는 기업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준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기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제조업체인데요. 클린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클린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클린룸 천장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에 설쳐져 있는 이제 공조 닥트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설치를 먼저 한 이후에 천장을 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현 대표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항상 현장에 들러 꼼꼼히 살피고 체크합니다. 이 독트라는 곳에서 공기가 주입이 돼서 이 헤파박스를 통해서 헤파박스에 필터가 있는데 그걸로 정화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저 안에 보면 또 원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풍도라는 역할에서 라인을 바닥에 있는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조 현장마다 높은 청정도를 요하게 되며 클린룸 시공은 날로 늘고 또한 제약회사와 2차 전지 관련 공정이 증가하며 드라이룸 시공도 활발히 진행되는 중입니다. 산업 공조 및 냉동기기 제조 기업으로 시작한 이곳은 2013년 기업 설립 후 2015년 벤처기업 인증, 2016년 공기조화기 제조업 공장 등록, 2018년 무역협회 등록 후 해외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갔으며 2018년 ISO 9001 획득, 2019년엔 ISO 14001 획득, 2020년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2021년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고 3건의 상표를 등록하며 주목받는 공조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조기술 관련 특허 등록 2건, IT 기반 공조기술 관련 특허 등록 2건과 특허 출원 1건, 그리고 2020년 이후엔 총 3건의 공조기술 관련 해외 특허를 출원하며 국내외 공조기술 전문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채 10년이 안 되는 기업의 역사.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박충현 대표의 남다른 노력과 간절함, 그리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제 부산에서 상경했습니다. 상경해서 나홀로 올라와서 그때 일을 하면서 이제 맡았던 업무가 이제 클린룸하고 드라이룸 분야를 맡았었고, 나름 포부도 있었고 꿈도 있어서 의사를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대표님은 조금 안주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이게 좀 저랑 비전이나 목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장을 그리며 큰 미래를 꿈꿔온 박충현 대표에게 안주의 시간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밑창이 달 정도로 열심히 발품을 팔았던 그의 남다른 노력은
기업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초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적은 자금으로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는 신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업체들도 이제 뭐 외상 거래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건을 먼저 쓰고 수금이 되면 다시 결제를 해주는 뭐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런 도움들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신뢰와 기술력을 통해 이룬 성과. 탁구장도 있는데 지금 보다 큰 규모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건 기업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공 관리만 솔루션이 일단 저희가 작은 회사의 강점답게 빠른 판단과 빠른 진행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제습기를 제조도 하지만 시공도 직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제 거래를 시작했거든요. 뭐 처음부터 큰 프로젝트를 받는 게 아니라 뭐 기계 장치 고장난 거 수리해주고 보존해주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필요성도 조금 직접 몸소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용자의 편리성을 좀 더 가깝게 가져가려고 했던 게.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의 단계를 밟아가면서도 좀 더 다양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온 박충현 대표. 2019년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만나며 더 큰 비전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업하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려면 뭐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투자도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도 있고, IPO라든지 그다음에 뭐 IR도 해야 될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이제 사관학교 입교를 하게 됐죠. 정부 지원 사업인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동시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배우며 기업가 정신까지 키울 수 있었다는데요. 이날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인복이 많다고 자부하는 박충현 대표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스승 같은 분입니다. 매주 오셔서 이제 아침에 사업 전반적인 얘기도 하고, 사업 운영하다 보면 고민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전망도 불투명하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담 많이 하고 있고요. 사업 전반적인 거 뭐 경영, 기술, 그다음에 뭐 IR, 투자 관련해서 많은 경영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 얘기를 좀 잘 들어요. 남 얘기를 잘 청취해서 자기 걸로 소화를 하고, 또 하나를 딱 정하면은 끈기 있게 일관성 있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 그런 힘이 아마 오늘날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고, 인성이라든가 고객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좋은 성품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박충현 대표에게 과거 큰 상처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8년도에 울산에서 이제 크린룸 시공하다가 이제 천장이 무너져서 낙상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근로자가 이제 3명이 다 다쳤는데, 그 당시 그 사고 연락을 받고 제가 천안에서 울산 내려가는 동안에 어떻게 내려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막했어요. 당시 심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와 함께 금전적 타격까지 입으며 힘든 시기를 겪게 됐지만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다시금 일로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상처를 좀 잊어보려고 좀 일에 좀 전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을 전념한 게 해외 수출 쪽으로 이제 목표를 돌려서 뭐 충남에서 하는 무역 사절단이나 천안시에서 하는 사절단, 그다음에 뭐 코트라에서 하는 뭐 해외 지사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벌리기 시작했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가 뭐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한 번 더 나가보자. 사고는 사고대로 수습을 하고 일은 일대로 한번 나가보자 해서 그렇게 이제 해외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일을 자꾸 몰두하시다 보니까 해외로 또 수출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해외 전시회도 가고 박람회도 출전하면서 저희 쪽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다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 공조냉동기를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때부터 해서 뭐 시제품처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저희가 올해까지 뭐 한 3배 이상의 지금 성장을 하면서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해마다 3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강소 기업으로 우뚝 선 기업. 최근엔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IoT 기반의 공조 시스템은 관리자가 원격지에서도 각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조기 내부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부착해서 이 센서가 보내는 신호를 DB에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DB에 있는 자료를 프로그램이 이 DB의 값을 분석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이상한 값이 오는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조기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어렵지 않게 이상 유무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4차 산업의 핵심, 스마트 공장에 집중하며 더 촘촘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은 언제나 박충현 대표를 설레게도 합니다. 내년에 사업 방향을 좀 바꿀 겁니다.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도 스마트 햇삽이라는 게 있고 스마트 공방이 있는데 일단은 1차 년도에는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공방하고 햇삽을 먼저 공략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설명 자료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업들마다 다 틀리니까 몇 가지 유형으로 맞춤형을 좀 분류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공조 설비 분야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기계 설비나 공조 설비가 필요한 제조 공장들이 많아요. 이제 그 제조 공장에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나 생각했더니 요즘 스마트 팩토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가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해서 이제 사업적인 검토도 다 끝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식품 쪽에 스마트 햇섭이라고 해서 이제 식품 관리하는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해서 그 디지털 정보를 식약처라든지 인증원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송환 연구소장은 IoT 분야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준비함에 있어 많은 역할을 수행 중이며 스마트 햇섭 분야로의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현재 이제 스마트 햇섭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의 소규모 회사들은 식품업을 하면서도 햇섭 인증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최고 단점인 이제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인력 투입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조시설과 스마트 햇섭 도입을 통해서 인력도 줄이고 시설비도 충원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달려온 시간보다 달려갈 시간이 더 바쁜 박충현 대표는 어떤 성장을 그리고 있을까요? 포부라고 하면 일단 지금 H100 산업공조 사업이랑 IT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 두 개를 이제 성장기로 올려놓는 게 이제 최종 목표고요.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올라가서 사업이 이제 고도화돼 있는 상태가 되면 또 다른 벤처 창업가를 발굴하고 싶습니다. 저도 또한 뭐 창업사관학교도 졸업을 했고 거기를 통해서 벤처가로서 벤처 기업가로서 마인드도 함양하고 많은 교육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기업도 국내에 내놓으라 할 수 있을 만한 벤처 기업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것도 꿈입니다. 홀로 성장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할 때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열정은 반드시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는 박충현 대표.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달리는 이유입니다. 독보적인 공기조화 기술로 산업 현장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직접 부딪히며 성실함으로 읽어내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을 지키며 사람과의 신뢰를 우선으로 책임 경영을 이끌어가는 기업.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크게 내딛는 힘찬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